해외 매체들이요, 손흥민 선수의 거취를 무슨 뭐 팀에 1, 2년 있었던 뜨레기 벤치 선수 다루듯이 가볍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성혁입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의 거취를 둘러싼 국내외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보면서 좀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보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심정은 굉장히 무례하다. 다들 굉장히 무례하다는 겁니다. 토트넘이 손흥민 이적을 허용했다, 뭐 레딩전 부진으로 방출 통보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 자, 국내 보도의 경우 자극적인 제목과 근거가 미약한 내용들로 하루에도 몇 번씩 손흥민 거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있고,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도 활자화가 돼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에 게재되는 기사들이나 여러 유튜브 썸네일들을 보면 너무 자극적인 내용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요. 뭐 그나마 그게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글을 쓰는 사람의 주장이라든지 뭐 오피니언이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막상 읽어보면 그런 게 전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외신을 갖다가 좀 편의상 좀 짜집게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번역을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랬는지 약간 좀 왜곡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그 해축 기사를 쓸 정도의 기자들이면 프리시즌 한 경기 보고 손흥민 선수의 거취가 왔다 갔다 할 리가 없다는 거를 당연히 알 텐데, 그걸 또 그렇게 또 엮어가지고 쓰는 것도 그렇고요. 참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쌓아 올린 커리어와 그 시간을 통째로 부정하는 듯한 굉장히 좀 무례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레딩과의 프리시즌 첫 경기, 이 시합 하나를 보고 뭐라 하는 내용들이 많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프리시즌 경기에서 선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부진하다고 해서 그 선수의 입지가 갑자기 엄청 흔들린다거나 이러질 않아요. 거꾸로 프리시즌 아무리 날아다닌다고 해도 정규 시즌 주전 선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프리시즌 경기가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어린 선수들, 지금 막 콜업이 된 선수라거나 아니면 주전급이 아닌 선수로 영입이 됐는데 갑자기 프리시즌에 활약이 좋은 경우에 시즌 초반에 뭐 이탈자가 나왔을 때 반짝 기회를 많이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감독이 팀의 어떤 주전 라인업을 결정을 하고 팀의 전술을 짜는 데 있어서 프리시즌이 미치는 영향이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1년 전 프리시즌 첫 경기가 토트넘이 스코틀랜드 허즈전이었습니다. 그때 토트넘이 5대1로 대승을 했는데, 그때 골 넣은 선수들이 뭐 랭크셔, 무어, 스펜스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그 프리시즌 활약을 통해서 발탁된 선수가 없습니다. 스펜스는 뭐 나중에 주전급으로 뛰긴 했지만 사실 프리시즌 끝난 직후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아예 전력 외로 분류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유로파리그 선수 등록도 안 시켰어요 그때. 그럴 정도로 프리시즌에서의 활약이라는 것은 그동안 팀 내에서 감독이 혹은 뭐 팀 내 동료들이 평가해 왔던 어떤 그런 기량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프리시즌 경기는 여름에 쉬고 돌아온, 그리고 이제 막 그 훈련을 하기 시작한 이런 선수들이 몸을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고, 경기 체력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스텝이기 때문에 일종의 웜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게다가 최근 유럽 팀들이 타대륙 투어 일정까지 잡히면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컨디션을 올라가는 그런 어떤 스케줄링을 다 미리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막까지 이제 뭐 슈퍼컵 일정 감안해도 3주밖에 남질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단계에서의 이 프리시즌 경기 하나를 보고 손흥민이 갑자기 방출 대상이 됐다는 뉘앙스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이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레딩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없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의 활약과 부진이 기사 제목 뽑기용으로 쓸만하다는 거는 뭐 인정할게요. 그런데 이게 시즌 전망이나 심지어 거취 문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연관지어가지고 계속 거론한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게 느껴진다는 거고요. 프랑크 감독의 첫 경기여서 주목을 많이 받는 시합이었고, 그리고 전반 후반 완전히 다른 11명으로 시작하는 연습 경기였기 때문에 전반은 로메로가 주장인 팀, 후반은 손흥민이 주장인 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평가 대상처럼 보이기 좋은 구도이기도 했어요. 또 로메로하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여름 앞두고 계속 이적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활약이 없었다고 해서 갑자기 뭐 방출 대상이 올랐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선을 넘은 거죠.
거꾸로 보면 부슈코비치나 아니면 쿠두스가 이번 경기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걸 뿐이에요. 그냥 이 레딩전에서 선전을 했을 뿐인 거고, 이 시합이 예열의 시작점일 뿐이지 이날의 활약을 통해서 뭔가 팀 내 입지가 크게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이면 과거에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 있을 때부터 프리날도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프리시즌 때 워낙 잘해가지고 정말 골을 수십 골씩 막 때려박고 막 이랬으니까. 그럼 그때 손흥민이 지금 손흥민보다 더 높게 평가를 받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손흥민 선수의 현재 상황을 너무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게, 넌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 레딩전 한 경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게. 일단 이번 프리시즌, 손흥민 선수는 팀에 합류를 늦게 한 편이죠. 굉장히 늦게 합류를 했고, 아직 몸을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손흥민 선수 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능히 짐작 가능한 부분이에요. 지금 사실상 그리고 풀핏으로 경기를 마지막으로 뛴 게 벌써 석 달이 지난 선수입니다. 최근 100일 동안 손흥민 선수의 출전 경기 일정을 제가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100일 동안 이제 5경기 최근 출전을 했는데,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4월 10일 프랑크푸르트전에 선발로 나왔던 게 풀핏으로 나왔던 마지막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한 달을 쉬었죠, 부상 때문에. 그런 다음에 5월 11일에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교체로 들어가서 30분 조금 넘게 뛰었고, 5월 16일에 에스턴 빌라하고 원정 경기 때 이제 선발로 나왔죠. 이건 이제 그 뒤에 있어 유로파리그 결승전 출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예열이었죠. 16일 빌라 원정 선발 출전해서 73분. 그러니까 팰리스전 교체로 뛰고 빌라전 선발로 뛰고, 그렇게 몸을 만든 다음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대비시키는, 결국 결승전 때 출전을 했죠. 하지만 몸 상태가 뭐 풀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반에 교체로 들어가서 24분 뛰었고요. 그 다음에 6월 국대 그 3차 예선 소집 때 쿠웨이트전에 막판에 들어가서 20분 정도 뛴 게 이제 마지막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 뛴 걸 봐도 풀핏으로 뛴 지가 벌써 석 달이 넘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레딩전에서의 뭐 얼마나 뭐 우리가 기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경기에서 뭔가를 보여줄 거라고 하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처한 상황이나 지금까지 몸을 만들어 왔을 거라 짐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좀 적었다는 거죠. 현재 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건 당연하고, 또 이 경기에서 무리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손흥민은 여기서 뭔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이 레딩전 하나로 너무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또 이제 해외 매체 그 애들이 쓰는 거에 대한 제가 느끼는 무례함,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언급을 좀 하면, 해외 매체들이요, 손흥민 선수의 거취를 무슨 뭐 팀에 1, 2년 있었던 뜨레기 벤치 선수 다루듯이 가볍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특히 레딩전 보고 손흥민 거취 운운하는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국내 매체에서 그렇게 받아 쓴 것도 있지만 현지에서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아시아 투어 이전까지 뭐 입국 다 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고요. 그러니까 팀도 그렇고 현지 출입 기자들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 막 온 아시아 선수가 아니잖아요. 팀에 10년을 있었고, 지금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레전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 투어의 간판용으로 쓰고 갔다 와서 뭐 버릴 수도 있는 선수인 것처럼,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나오는 게 참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손흥민이 레딩전 후에 방출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언급된 기사를 제가 보니까 출처를 기브미 스포츠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브미 스포츠를 가보니까 이 기사인데, 이제 매튜 가옜이라는 기자가 쓴 거고, 이제 어제 뜬 겁니다. 토트넘이 주급 19만 파운드를 받는 스타에게 올여름에 떠나도 된다고 말했다. 근데 여기는 자기들이 직접 취재한 게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 보도한 것들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제 쓰는 그런 것인데, 내용이 프랑크 감독 기자회견 얘기 좀 정리하고 다른 매체에 언급된 부분들을 그대로 베껴서 이제 옮겨왔어요. 그래서 그럼 얘네가 베낀 건 또 뭐냐 해서 가봤더니 부트름, 요즘에 TBR로 이름 바꿨죠. 부트름에서 쓴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독점 이렇게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는 올여름에 적절한 오퍼가 온다면 토트넘을 떠나도 좋다는 얘기를 팀에게서 들었다, 뭐 이 기사인데, 기사를 쓴 사람은 제이미 브라운이라는 기자인데, 내용을 보면 여기 편집장인 그레이엄 베일리가 취재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베일리 편집장은 나름 그래도 뭐 20년 넘게 기자를 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 기사의 내용도 뭐 크게 새로운 건 없습니다.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토트넘 나갈 수 있다, 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독점이라고 보도를 앞서서 했었던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 제자인 요한 윗사를 데려오려고 한다, 데려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들어온 선수들의 위사까지 오면 손흥민은 나가도 된다. 뭐 나가야 한다는 뉘앙스의 어떤 이런 입장을 쓴 기사인 겁니다. 요게 이제 부트름이 나오고 이거를 지금 또 기붕이 스포츠에서 이렇게 옮겨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모든 매체들이 반복해왔던 얘기들, 그러니까 좋은 조건이 온다면, 가정이죠 이것도, 좋은 이적료 제한이 온다면,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반복해왔던 얘기들에 얹어가지고 이런 기사를 만든 건데, 그러니까 구단과 손흥민 선수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고 앞으로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거는 무례하다고 봅니다. 일단 계속 이렇게 매체에 흘리는 거는 결국 손흥민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른 팀들, 뭐 사우디가 됐든 뭐 미국이 됐든 어디든 간에 이적료를 적당히 내면 보낼 수 있는 선수다. 손흥민이 뭐 이적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선수다. 이렇게 프로모션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손흥민한테 뭐 그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떠나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알아서 뭐 구해와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팀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흘리는 게 좀 괘씸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은 손흥민이 할 거야. 마치 손흥민이 존중하는 척. 그러니까 진짜 존중을 한다면 뒷구멍으로 이렇게 작업을 자기들이 치고 있든 말든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우리 레전드 보내지 않겠다. 우리 계약 기간 끝까지 좋은 관계 유지하겠다. 뭐 나아가서는 제가 주장해왔던 것은 이제 뭐 재계약을 맺는 게 가장 재계약 제한을 하는 게 좋은 거지만 아무튼 출입 기자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명이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는 대부분 팀 관계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은 팀 내 분위기가 어떻다는 것을 자기들이 느꼈든지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토트넘이 진짜 이적료만 내는 팀이 있으면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런 분위기를 보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토트넘이 원하는 수준의 이적료를 제한할 수 있는 팀이 얼마나 뭐 되겠습니까? 뭐 메이저리그 사커나 지금 사우디 얘기 계속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일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공개적으로 어떤 표시도 내질 않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속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무려 10년을 헌신한 선수를 아시아 투어용으로 이용하고 그 뒤에는 보낼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이런 최근의 보도들이 방치가 되는 것은 저는 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지 매체도 토트넘도 무리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기량이 뭐 지난 시즌보다 나을지 떨어질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못할 수도 있고요. 다만 단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에이징 커브니 뭐 기량 저하니 이렇게 단정을 미리 지으면서 속단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존중을 해야죠. 그동안 보여줬던 기량이 있고 헌신했던 모습이 있고 또 우리가 느꼈던 감동이 있고 고작 레딩전 한 경기를 보고 또 다음 프리시즌 경기 한 경기 보고 단정을 짓는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이게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위한 변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좀 그래도 좀 공정한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그런 답답함에 한번 좀 주저리 얘기를 해봤습니다.